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만난 거 맞죠? 일주일. 아유, 일주일이면 그렇죠. 엄청 네. 오래됐네요. 네.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만나야지. 네. 사실 뭐 두 분은 원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그 시간을 쪼개서 이 밤에 네.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재능 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런 편이죠. 아, 고맙습니다. 네. 게다가 정현호 PD는 또 직원이기 때문에 네네. 출연료도 없죠. 아, 뭐 아주 미세한 금액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표현할 수 없는 미세한 적은 금액. 금액은 아니고 미세한 네. 금액. 자, 그래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정으로 네. 열정페이를 드리면서 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주간 MLB를 바로 시작하려는 이유가 네. 이번 주에 정말 메이저리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규 시즌이 다 끝났고 끝나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정말. 그렇죠. 네. 이제 바로 내일부터 또 가을 야구로 시작하고요.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경기에 나와서 희비가 좀 엇갈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가 어제 마지막으로 공을 던지는 날이었어요. 네. 이제 가을 야구를 가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정규 시즌 마지막 그 등판에서 야, 그래도 13승에서 14자를 못 만드냐 했는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나서 다음 얘기는 해주시죠. 네. 결국 14승을 했죠. 네. 그래서 5이닝 동안 홈런 1개를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6피안타 또 이제 2실점 이 맞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시즌 14승 개인 최다 타이 이제 기록을 이제 세우면서 유종의미를 거뒀습니다. 예. 그쵸, 이겼죠. 그런데 예. 토론토가 이기기는 했는데 하필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경기를 하던 이제 뉴욕 양키스와 이제 템파베이의 경기에서 양키스가 이 9회 말에 그러니까 1사 2, 3루에서 이제 에런 저지의 끝내기 내야안타를 그렇죠. 앞세워서 양키스가 이겼고요. 또 보스턴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역시 5대5로 맞서있던 9회 초에 라파엘 데버스의 투런 홈런으로 7대5로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보스턴과 양키스가 92승 70패고요. 토론토가 91승 71패. 그러니까 1승 차이로 네. 보스턴과 한 양키스가 경기 차. 네, 와일드카드의 결정전에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키스냐 보스턴이냐 토론토냐 이 셋 중 하나였는데 네. 뭐 시애틀까지 있긴 했습니다만. 예, 뭐 비등비등했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군요. 맞습니다. 이제 뭐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토론토가 이렇게 강팀이었습니까 원래? 원래 사실 시즌 초만 해도 뭐 타선의 무게감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라든가 보피시에 주니어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선발진이 좀 불안하다 이런 평이 많았어요. 그리고 역시 야구가 참 신기한 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류현진 빼고는 불안하다. 그리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 류현진이 제일 불안했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그렇죠. 네. 네. 로비레이가 평균 자책점 2.84로 평균 자책 왕이 됐고 스티븐 마츠가 3.82의 평균 자책이 14승. 그리고 조금 불안했던 알렉 마노아조차도 3.22 좋은 평균 자책들을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기대했었던 타격은 심지어 더 좋았어요. 기대보다 오히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타율 3할 1푼 1리에 48홈런으로 공동 홈런왕이고요. 거기다가 타율 3위, 타점 공동 5위, 득점은 1위, OPS는 1위. 모든 타격 지표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해였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토론토 전체의 타격도 뭐 스프링어라든가 비시 주니어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팀 홈런 전체 1위, 메이저리그 전체 1위고요. OPS 당연히 1위, 타율 2위, 득점 3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타격과 있어서 그다음에 다른 선발진들이 좋았기 때문에 류현진만 조금 더 잘했으면. 그러니까 그릇이 아쉬워질 수 토론토가 있죠. 가을 야구를 못하게 된 원인은 다 류현진 때문이라는 겁니까?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러니까요. 8, 9월에 조금 부진했던 것에서 조금 더 1, 2승 정도만 더 네. 추가했으면 그랬으면은 분위기가 또 반전이 네. 됐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뭐 과거는 과거고요.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아쉬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류현진 선수의 일단 올해 뭐 부진이라면 부진일 수 있는데 과제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14승 10패를 거뒀죠 이번 시즌에. 네. 5월까지의 이 페이스는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10경기 동안에 5승 2패에 평균 자책점 2.62. 뭐 평균 자책점 그리고 이 최다승에서도 거의 뭐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뭐 선두권에 이제 다투는 네네.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한창 이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던 8, 9월 사이에 10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이 7.13까지 예. 뭐 한때는 이 평균 자책점이 10점대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8, 9월에 7실점 경기가 무려 3차례 있었고요. 네. 또 이 9월 마지막 3경기에서도 이 5회를 이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조기 강판을 했던 그런 이 경기력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뭐 34살이거든요. 이 만으로 류현진 선수가 많은 이닝을 던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이 류현진 선수가 또 30 중반에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뭐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뭐 체인지업의 어떤 뭐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과제, 숙제 이거를 내년에 확실히 풀어야 네. 또 그 뭐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고 네, 하지만 그렇죠. 뭐 코리안 몬스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괴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14승을 예. 한 거는 아이, 정말 그럼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의미가 겁니다. 있죠. 네. 예. 일단 뭐 양키스 보스턴이 승리하면서 토론토의 가을 야구는 좌절이 됐는데 네. 눈길을 모았던 최종전들이 또 되게 많았나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서부지구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랑 LA 다저스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요. 다저스는 승률이 6할이었는데도 2위였었거든요. 지구 2위고. 네. 거기다가 또 필라델피아는 투타의 하퍼랑 휠러라는 에이스를 모두 가지고도 와일드카드조차도 가지 못한 약간 불운의 팀들이 몇 팀 있었죠. 못 올라갔어요,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도 진출에 실패했고 다저스는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라갔습니다. 겨우. 네. 그렇게 됐군요. 아니 어떻게 승률이 6할이라고요? 네네. 네, 106승 56패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6할 5푼 4리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팀이 2위라는 게 전 말이 안 참고로 된다고 다른 생각해요. 지구들을 살펴보면은 한 지구 템파베이 빼고는 다 5할, 6할 미만입니다. 지구 네. 1위 팀이에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본인이 시험에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네. 같은 반에 네. 전교 1등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하나도 뭐 안 그런 틀린. 셈인 거죠. 전교 1등이 우리 반에 있으면 제가 전교 2등을 해도 반 2등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틀렸는데 뭐 이제 다른 이제 더 잘한 이제 사람이 뭐 학생이 뭐 0.5점 뭐 반 개만 틀렸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07승 55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게임 차로 다저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이제 우승을 이제 차지를 했는데 거의 뭐 네. 무적이네요. 그 네, 정도면. 다저스의 106승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지구 2위 팀 중에서는 역시 최다승 이제 기록이었고요. 네. 앞서서 이 최다승이 시카고 컵스 1909년에 그리고 1942년에 브루클린 다저스. LA 다저스의 전신. 네, 이 두 팀이 104승을 거뒀던 게 이제 2위 팀 중에 지구 2위 팀 중에 최다승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좀 79년 만에 네. 좀 달갑지 않은 그런 기록의 이제 주인공이 됐죠. 하지만 가을 야구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가을 야구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타니 선수. 네. 오타니 선수는 어마어마한 기록에 도전했지만 네. 그거 대신 또 다른 기록을 세웠네요. 네. 굉장히 대기록이죠. 일단 최종전에서 홈런 또 하나 추가하면서 사실은 홈런왕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처음엔 제일 높았는데 블라디미르 게로 주니어의 살바도르 페레즈 이 두 선수가 워낙 막판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홈런 랭킹은 3위로 마감을 했고 우리가 뭐 이제 흔히 타자들 보고 이제 20홈런 20도로 하면은 20 클럽이다. 네. 30 클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타니는 100 클럽. 이름도 참 네. 정말 백클럽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트리플 크라운인 이유 3개잖아요. 네. 5개는 영어로 퀸투플이라고 해서 퀸투플 헌드레드 클럽에서 뭐 당연히 처음 만들어낸 이름이죠. 네, 이건 뭐 원래도 없었던 기록이니까. 저도 네, 찾아봤다니까 신조어죠. 그래서 이게 네. 뭐 2개 하면 뭐 더블, 3개 하면 트리플, 쿼드러플. 4개 하면 쿼드러플, 맞습니다. 5개 하면 퀸투플. 맞습니다. 그 다음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골프 용어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죠. 예. 그렇죠. 복이나 이런 거에서. 네네. 야, 근데 퀸투플 헌드레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가 100개, 타점 100점, 득점 100점에다가 여기까지는 타자의 기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닝 100이닝을 채우면서 삼진도 100개를 잡아낸. 이건 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100 클럽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승수를 이제 9승까지 채워서 네. 네. 두 자릿수 승수까지 채웠으면 이건 뭐 진짜 아무도 깰 수 없는 기록이 될 뻔했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본업이 투수잖아요. 네. 선발 투수가 네. 홈런을 시즌 중에 46개를 날렸다. 맞습니다.
뭐 10승을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참고로 이 예전의 기록을 봤더니 1918년이었죠. 네. 베이브 루스가 10승 10홈런을 딱 한 번 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 승수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던지고 또 타선에 지원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보다는 순수하게 투수의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닝과 삼진이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류현진 선수에게도 과제가 있듯이 오타니가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할 텐데 과연 투수 쪽을 더 준비해 올지 아니면 타자 쪽을 더 준비해 올지. 그러니까. 그게 또 진짜 네, 내가 재미있게 내년 봐야 시즌 되겠네요. 직전에 오타니 선수한테 전화할 거예요. 어떤 말을 혹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으세요? 너 투수요 타자요? 아. 이거 딱 이거 물어보려고. 네. 일본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나타와 네. 난데스. 예. 네. 어쨌든 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르지 못했죠 팀은 오타니의 맞습니다. 팀은. 네. 하지만 MVP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를 저희가 이제 같은 후보로 많이 거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에 오타니가 뭐 지금 마지막에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을 나름대로는 세웠고요. 그렇죠. 워낙 올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무엇보다가 또 이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메이저리그 MVP라는 것은 또 이 기자단 투표로 이제 보통 이제 결정이 되기 최고의 때문에 타자를 뽑는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밸류어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가치 그렇죠. 있는 선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이제 투표를 할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 뭐 메이저리그를 한 시즌을 만들어낸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타니 선수에게 지금 1위 표가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 전망을 해봅니다. MVP의 약자가 또 valuable, 네. 맞습니다. most valuable person, 네. player. 플레이어. 네. 네. 그만하시죠. 어쨌든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팀들 어떤 팀들인지 정리를 한번 쫙 해주시죠. 네, 6일 날 이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이 포스트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되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이외에도 화이트삭스, 휴스턴, 템파베이가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내셔널리그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세인트루이스와 LA 다저스가 붙고 나머지 팀들은 애틀란타, 미러키, 샌프란시스코가 가을 야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니까 템파베이도 보이고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김광현 선수, 네. 최지만 선수는 가을 야구를 하겠네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는 이제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최지만 선수도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즌에도 이제 가을 야구 메이저리그에 또 초대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김광현 선수는 이제 시즌 막판에 불펜으로 내려갔죠. 그래도 네. 나름대로는 이 막판 4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었고요. 최지만 선수도 이 최종전인 이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7회 세 번째 타석에서 양키스의 체드 그린을 상대로 해서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네. 막판에 또 이렇게 장타를 때리고서 나름대로는 또 홈런 11개에 45타점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가을 야구에서 또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줄지 김광현 선수나 최지만 선수 모두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렇군요. 류현진, 김하성, 박효준 선수는 어쨌든 다음 시즌에 네. 가을 야구를 기대하게 됐는데 김하성 선수 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타격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만약 학점을 준다면 D학점. 그러나 수비가 A학점이었고 왜냐하면 사실 타율은 2할 2리에 8홈런 조금 아쉬운 성적이었는데 저는 이 마이너행 없이 한 시즌을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소화했다는 점이 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팀 내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대신에 이제 내년의 과제는 무조건 공격이겠죠. 다음 내년 시즌에 좀 더 타율이든 홈런이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2년, 3년 차까지 가면 그만큼 팀에서 기대도 높아져 있을 테니까 그걸 충족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양현종 선수는 오늘 또 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또 F 등급을 이제 받으면서 좀 낙제점을 이제 받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고요.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5.59, 이 3패의 성적을 기록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향후의 거취가 가장 관심사죠. 맞습니다. 네, 과연 이제 메이저리그에 다시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KBO 리그에 복귀를 하느냐, 이제 갈림길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원 소속 팀인 기아 타이거즈와 좀 계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기야 국내 복귀를 해도 양현종 선수의 그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생뚱맞게 다른 팀에 가도 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본인도 나는 뭐 대부분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기아행이 유력하지 않나 싶긴 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시즌 MLB 포스트 시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내일부터 이어지는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보스턴이 좀 앞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보스턴? 일단 보스턴이 홈인 펜웨이 파크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난달에 양키스가 이 보스턴에게 수입을 거두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보스턴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타선에 있어서도 보스턴의 타율이라든가 장타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보스턴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4연전이 오히려 양키스한테는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기세가 올라서. 네, 기세가 올라서. 9월에 또 양키스의 이 분위기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키스가 원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펜웨이 파크에서 보스턴을 잡지 않을까. 네, 대결 구도로 한번 가봅니다. 보통 이제 보스턴이랑 양키스는 거의 최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되는데. 팀들이 아닌데. 맞아요. 와일드카드에서 만날 팀들이 아닌데. 네, 맞아요. 예. 단판 승부로 봐야 되는 게 좀 그렇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 이 팀 결승에서 만났어. 막 밤비노 나오고 막 그래야 되죠. 그 다음 날은 세인트루이스와 LA 다저스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 다저스는 지금 팀 홈런 1위인 먼시 선수가 마지막 최종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나올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106승 해놓고 와일드카드 나간다는 게 좀 팀 입장에서 맥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커쇼가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마지막 등판에서 또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세인트루이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세인트루이스의 우세를 예상을 하는 게 일단 시즌 막판에 연승 행진이 정말 대단했죠. 아, 그렇죠.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전에 이 맥스먼 씨의 이제 그런 부상 또 좀 이런 악재가 분명히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판 승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최근의 흐름, 네, 저는 좀 흐름을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눈여겨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세인트루이스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성적인 질문이었고요. 이제 아하. 감성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팀은 바로 아, 그런 건 좀 디비전 시리즈 끝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네. 그래야 그때 거기에 점 쳤는데 올라오지는 못했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일단 한번 네네.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걸어보겠습니다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아메리칸 리그와 이제 내셔널 리그 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팀들은 결국은 각 팀의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100승 이상을 거둔 올 시즌 정말 대단한 전력을 보여줬던 팀이죠. 샌프란시스코가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샌프란시스코. 저는 그리고 뭐 단기전 하면 역시 투수 노름이잖아요. 네. 투수 4명의 선발진이 모두 훌륭하고 구원왕을 가지고 있는 의외로 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화이트삭스가. 이번 가을 야구에서 은근히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어려운 예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의 호소에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진중한 대답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아, 네, 다큐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자, 두 분의 예상 중에 누가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탁구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탁구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 단체가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네. 단체전 여자 대표팀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 네. 이 도쿄올림픽에서 아주 이 스타로 떴던 선수죠. 이 선수가 53년 만에 이 아시아 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 올라서 또 은메달까지 따내는 결과를 냈고요. 네. 조금 전에 또 하나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이 신유빈 선수가 이제 전지희 선수와 또 짝을 이뤄서 또 이 선수 이제 둘이서 지금 이제 잠시 후 밤 9시부터 여자 복식 결승을 아하. 지금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신유빈 전지희 선수가 만약에 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21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다고 하니까 네. 이 신유빈 선수의 또 이 아시아 메이저 대회 정상 도전 아주 또 기대를 네.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와 함께 제가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이번 대회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긴 네. 하죠. 중국이 불참을 한 잔치에 우승이 좀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이었기 때문에 탁구에 대한 기대라든가 인기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위기였으나 이번에 이제 금메달, 은메달을 따내면서 관심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신유빈 선수가 결승에서 이 하야타 히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에 꺾었던 상대인 사토 히토미나 안도 미나미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강호거든요. 일본 선수들이.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신유빈 선수가 우리나라 탁구계 간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계 탁구계가 워낙 또 일본, 대만, 홍콩 이런 많이 강호들이 올라왔어요. 아시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이 불참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성적을 낸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네. 아유, 제가 찬물을 뿌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괜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구계 좀 논란거리라고 할 수 있었죠.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결국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네요. 네, 지금 몸값을 거의 10분의 1까지 내리면서 결국 그리스에 있는 PAOK 팀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두 선수의 연봉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재영은 6만 유로 그리고 이다영이 3만 5천 유로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외에 뭐 아파트나 차량 제공도 있고 수당이나 우승 보너스가 있긴 합니다만 작년 이재영의 연봉이 6억 원이고 이다영이 4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감액된 금액으로 해외 진출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사과 없이 간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이제 이적료 이제 그러니까 이적 동의서죠. 맞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네. 일관되게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상위 기관이죠. 이 국제 배구 연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배구협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권으로 좀 그냥. 직권으로 네 그냥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승인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해외에서는 이런 이제 학교 폭력 논란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뭐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 현지의 그래요? 이제 그리스의 이 지금 소속팀인 이 PAOK의 타키스 플로로스 감독도 오히려 이제 한국은 두 선수에게 이 수도원에 가서 석 달 정도 머물렀다가 그리스로 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약간 비꼬는 뉘앙스로 얘기한 완전히 거죠. 그가 이거는 좀 배구 팬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쎄요. 네, 뭐, 그런 발언을 해서 뭐 네. 물론 외국 그 국민성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스에서는 뭐 학창 시절 때 그렇게 학교 폭력을 해도 그렇죠. 되는 해외 건지. 입장에서는 이게 뭐길래 그렇게 선수들이 옮길 수 있는 직업 선택도 거부하게 만드는 건가. 네. 뭐 CNN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학교 폭력보다는 약간 왕따 스캔들, 불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했는데 CNN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선수들의 잘잘못보다는 팬들의 의견이 거세다. 이런 식의 이제 조명이 좀 있었죠. 저는 이 쌍둥이 자매한테 좀 궁금한 게 이런 선택을 꼭 했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숙의 시간이 그렇죠. 네. 있으면 또 그래 너 많이 저는 뭐 근데 이 쌍둥이 자매가 냉정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자숙하고 반성한다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해외로 가야겠다. 이런 냉정한 판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뭐 이제 그거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해외로 갔으면 오히려 그렇죠. 좀 더 나았을 텐데라는 약간의 그 윤리적인 아쉬움은 당연히 그러니까 있죠. 오히려 반성하고 사과하는 척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자 쪽을 또 고소하는 상황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언론지상에서. 태도가. 그렇죠. 예. 그런 좀 적반하장식 대응이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 소속팀 감독도 여기에 좀 뭔가 이 기름을 끼얹는 듯한 그런 좀 위험한 발언까지 나온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이 배구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조금 더 좀 진솔한 좀 제대로 된 사과를 조금 더 하고 뭐 뭔가 이제 그 다음 행보를 좀 이어갔었으면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그리스에서 이제 몇 시즌을 보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계약적인 문제로 해서 다시 국내 리그의 팀으로 네. 은근슬쩍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구협회에서 나온 입장이 있는데요. 프로나 실업으로 복귀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규정상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이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에 대해서 일단 이 두 선수가 사과를 안 하고 사과 없이 떠났기 때문에 팀들이 부담을 느껴서 현실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것. 협회가 이 정도의 성명을 낸다는 건 굉장히 센 뉘앙스긴 네. 하죠.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민 정서도 그렇고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더 재밌는 얘기로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